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6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제 공개된 국민의힘 대선 후보 1차 컷오프에서는 누가 1위를 했느냐를 두고 윤석열, 홍준표 두 후보 간의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부터 TV 토론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오후 5시 TV조선에서 8명의 후보들이 나와서 90분간 토론을 합니다. 이 TV 토론 국회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요. 후보 간 진검승부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10월 8일 4강으로 압축하는 과정에서 TV 토론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윤석열, 홍준표 양강 후보의 지지율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정가뉴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과 분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TV 토론 얘기는 좀 뒤에 하기로 하고, 네. 우선 지금 최대의 정가 관심사가 되고 있는 고발 사주인지, 네. 공작 사주인지, 네. 이 부분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네.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제보자인 조성은 씨 간의 미래, 네. 미래라고 하나요? 그러면 조금 이상한 느낌이 좀 들기는 합니다만 8월 11일 네. 그 만난 것을 전후로 해서 여러 가지 지금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윤석열 측에서 박지원 국정원장을 공격을 하자 네. 박 원장은 잠자는 호랑이 꼬리를 밟지 말라. 네. 그랬는데 일각에서는 호랑이 꼬리냐 여우 꼬리냐 네. 이런 논란이 있어요. 네. 그런데 박 원장이 네. 사실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공갈 협박이라 할까요? 그렇죠. 그렇게 했다고 봐야죠. 네, 공장 협박이라고 봐야죠. 네. 그 국정원장이 네. 그런 게 국내 정치에 개입하면 안 돼요. 네. 네. 그러니까 협박하고 뭐 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내가 네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그렇죠. 다 까겠어. 그런 네. 거 아닙니까? 윤우진이라고 그 용산 세무서장 하던 사람. 그것도 뭐 다 까겠다. 뭐 그러잖아요. 그것도 윤석열 후보가 그럼 다 까봐. 그랬더니 조용해요. 또 무슨 네. 술을 코가 삐뚤어지도록 마셨지 않느냐 그런 네. 얘기죠. 네. 근데 만난 적이 없는데 만난 적이 없는데 본 거 있으면 동석자랑 날짜 좀 주셔. 네. 윤석열 후보가 얘기하니까 또 찍소리도 안 해요. 그런데 네. 어제 네. 하태경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네. 정보위 소속 네. 또 국정원에 찾아갔어요. 항해차. 네. 근데 그때는 또 박지원이가 또 날라버렸다고 그러네요. 그리고는 박선원이라고 있잖아요. 네. 기도실장이 네. 나와서 뭐 적당히 하고 네. 돌려보냈다는데요. 네. 이제 꼬리를 내린 건가? 원래 그 박지원 이런 사람들은 네. 약한 사람은 자기가 세게 쳤다가 네. 약점을 보이면은 약한 모습을 보이면 그대로 눌러버립니다. 그렇죠. 근데 저쪽에서 강하게 치고 나오면은 꼬리를 쓱 내려. 왜 그래? 우리 서로 좀 좋게 얘기하지 하고 타협에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국정원장이 이건 바로 저 수사 들어가서 저 집어넣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그 개인 정보 보호법 네. 그리고 보안 안보 규정 이거 정면으로 위반한 거거든요. 네. 사생활에 대해서 계속 추적하고 있다는 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지난해 2월 달에도 국정원 공간으로 국민의당하고 그 조성은인가 불렀다잖아요. 2월 14일. 예. 네. 그때도 5시간 넘게 사찰 정보를 흘렸대요. 박지원의 네. 지금 네. 5시간이 문제 아닙니까? 네. 뭐 박근혜 네. 7시간인가 네. 뭐가 문제가 네. 아니고 박지원은 5시간이 진짜 문제예요. 네. 거기서 그런 얘기 했다잖아요. 내가 아는 거 다 공개하면 이혼할 사람이 많다. 그러면 다 사찰하고 네.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문재인 정권에 말 안 듣는 사람들은 그거 사찰 정보 흘려가지고 뒷조사하겠다. 뒷조사한 거 다 갖고 있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고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번에 처음에는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 했잖아요. 네. 말도 어려워요. 어떻게 고발을 사주합니까? 근데 이게 자꾸 지나가다 보니까
박쥐 게이트가 됐어요. 박쥐 게이트. 박쥐. 예. 예. 박지원을 박쥐라고 그러잖아요. 네. 박쥐 게이트가 됐어요. 어떻게 30살짜리 그 박지원이가 33살. 예, 42년생. 79세입니다. 우리 나이로 80세. 42년생인데 실제는 41년생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81살이래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근데 여자는 80살로 알고 있었는데. 한 살을 오히려 더 낮췄대요. 예. 여자는 33살짜리인데 그걸 8월 달에 벌써 11일 날 둘이 만나고 네. 또 8월 말에 또 만났잖아요. 지금 그게 문제예요. 국정원장이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아니, 만나서 사담을 나눴대요. 사담이 무슨 사담을 나눴을까요? 그걸 누가 믿어요? 거기 어디 지난해 10월인가 거기 SNS 보면은 뭐 남친이 있느냐 뭐 이런 거 물어보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무슨 소리예요? 그렇게 그런 사담 나눴나? 어쨌든 지금 자기가 호랑이라는 거 아닙니까? 누구한테 호랑이라는 거예요? 국정원장이? 근데 잠을 자는 호랑이라는 거예요. 아니 국정원장이 잠을 자면 됩니까? 8월 11일은 8월 10일에 그렇죠. 김여정이가 전 남북 통신선 끊어버리고 그렇죠. 그런 상황에 그 다음 날 대책을 세우는데도 뭐 시간이 부족할 때 이 사담을 나눴다는 조성은이 오고 또 조성은은 오찬에 그것도 뭐 밤에 만났다고 하면 또 이제 자기 근무 시간 끝났으니까 내 시간 만났다고 하는데 낮에 오찬에 또 조모야마에서 조성은이는 만나기 전에 또 파일을 100몇 개를 다운받아서 가져갔다는 거 아니에요? 박쥐 게이트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박지원 얘기 들어보니까 일을 안 하고 이런 개인적인 일만 한대요. 아 그래요? 예, 정치인들만 만나서 맨날 그런 거 하고 그리고 국정원의 뒷사내를 그렇게 자주 올라간다네요. 뭘로 올라가나요? 체력 관리에서 어. 내년에 출마한다고. 내년에 전남도지사 출마한대요. 그러려면은 체력이 좋아야 된다고 맨날 국정원 뒷산에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이 국정원이면은 국가 안보의 최고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국무총리보다 국정원장이 더 중요하거든요. 국무총리 전화도 잘 안 받는 게 국정원장이에요. 세금이 연간 1조 원이 들어가는 데예요. 그런데 이게 개인 사생활이나 파고 있고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이 안보에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 그래놓고 뻔뻔스럽게 니 다 깔래? 너 그럼 가만히 있을 거야? 너 다 가면 너 죽어? 이런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정원이 북한 정보를 수집을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뭐 1200km가나 날아가는 크루즈 미사일, 장거리 미사일 쏘았는데도 지금 국방부는 물론이고 국정원은 알았는지 몰랐는지 말이 없습니다만은 알았으면은 국방부한테도 알리고 다 그랬을 거예요. 아무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 뭐 정보가 없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국내 그 정치인이나 만나서 정치인 만나면 괜찮으죠. 모사나 치는 거죠. 정치인도 제대로 급이나 되는 사람 만나야죠. 2월 14일도 그 국민의당 시절에 이용주, 전우원동 뭐 떨어진 사람들을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정치인 만나는 것도 잘못된 거지만 아니 조성은이 같은 이런 사람을 지속적으로 지금 만났고 말씀하신 대로 8월 말일에 지금 말경에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9월 2일에 기사가 나왔어요. 그렇죠. 뉴스버스에. 그 한 2주일 전에 만났다는 거. 그러면은 8월 11일에 만났고 그 10일에 또 106개의 그 무슨 여러 가지 대화방 캡처를 가지고 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8월 12일에는 뭔가 좀 미진했던지 두 군가를 또 다시 캡처해서 내리받은 거 아닙니까? 대화방에서. 이런 것을 보면은 저는 의심이 드는 게 9월 2일 기사가 나고 8월 말에는 왜 만났을까? 마지막 점검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조성은이가 뭐라고 그랬냐면 SBS 인터뷰였잖아요. 거기서 9월 2일이 우리 원장님이나 내가 원하는 날짜가 아닌데 이진동이 뉴스버스 대표잖아요. 이진동이가 치자고 했다. 이거는 사고 쳤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9월 2일 날 개최 날짜가 정해진 거 아니까 전화하지 않았겠어요? 원장님 큰일 났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빨리 나왔습니다. 이게 원래는 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결정되고 터뜨리려고 그랬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미리 이진동이가 뉴스버스에 나오기로 했으니까 급하니까 또 상의하러 간 거 아니겠어요? 그게 합리적인 추론으로 봐야겠죠. 저는 하나는
8월 30일인가 그 보면은 SNS 그 조성은에 예. 뉴욕 출장을 갈락했다는 거예요. 예. 8월 31일에. 예. 예. 그리고 그 이전에 이 아스트라제네카도 맞고 예.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못 갔어요. 예. 이런 거 보면은 9월 2일에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예. 좀 미리 나온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8월 말에 만난 것은 이 미국행을 네. 협의하는 거 아닌가. 네.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도 기사를 터뜨리고 이제 튀어버려야 한다. 그렇죠. 튀어버려야 해요. 예. 그러면 제보자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지금은 이 내용이 8월 11일 만났다는 게 TV조선에 나오고 하면서 네. 이제 제보자를 자기 스스로 얘기를 했는데 예. 제보를 쓱 해놓고 미국으로 날라버렸다. 예. 그러면은 제보자가 없어요. 예. 그러면 윤석열만 죽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저런 것들을 협의하기 위해서 예. 만났는데 이게 자기가 예상했던 것보다 먼저 터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못 간 거 아닌가. 그 기사가 예상보다 먼저 나오면서 네. 이런 저런 것들이 일이 꼬인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뭐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봐요. 그리고 예. 뉴욕 쪽으로 간략했다는 거예요. 예. 바로 뉴욕은 박지원이가 그 한인회 회장을 했고 그렇죠. 거기에 돈도 좀 있을 겁니다. 그렇죠. 돈이 많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액세서리 사업인가 옛날에 네. 했었죠. 그리고 예. 또 국정원에서 이제 여러 가지 편의를 그렇죠. 도모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은 박지원과 조성원 간의 이 고발 사주 네. 이것을 치밀하게 기획하고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기사화되는 그 시점 전후에 해갖고 미국으로 싹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죠. 좀 뭐 더군다나 박지원과 조성원이 롯데호텔 38층에서 미래를 했다는 것을 그게 공개되리라고 예상을 전혀 못한 거죠. 전혀 못했죠. 예. 전혀 못했죠. 예. 했겠습니까? 아니 못했죠. 전혀 예상 못했죠. 그러니까 8월 말에도 또 만난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TV조선에서 특종으로 터뜨린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SBS 인터뷰도 조성은이가 전혀 예상 예상을 못하고 못했다. 했죠. 그러니까 주워 담지 못한 윤석열 게이트는 이거는 증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손주성이가 했다는 것도 없고 또 하나는 윤석열 후보가 개입됐다는 증거 하나도 나온 게 없잖아요. 근데 박지원에 대해서는 지금 줄줄이 지금 쏟아지고 있어요. 언제 어떻게 만나고 무슨 짓 되고 이게 다. 그러니까 조성은은 저 장자연 사건 때 왜 윤지호가 그 공권력 도움받아서 고발자처럼 한참 하다가 불리하니까 캐나다로 도망갔잖아요. 그 똑같은 그 제2 모습하고 똑같아요. 근데 윤지호는 혈혈단신으로 도망갔는데 얘는 국정원 비호를 받고 갔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죠. 개입대로 됐으면은. 네. 그러니까 8월 11일 날 만나서 작전을 짰고 그러고 나서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 이 이진동 기자가 예상보다는 빨리 윤석열을 치자 결정을 하면서 9월 2일 날 나간다는 게 이제 확정이 되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외국으로 튀어야 하느냐. 그걸 8월 말에 저는 만나서 그랬을 가능성이 있어요. 깊숙이 논의했다. 그렇죠. 그리고 어디로 가고 어떻게 지원을 하겠다. 그런 것까지 다 이렇게 논의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뭐 저도 뭐 그럴 가능성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애당초 이진동, 조성은, 박지원 셋이 상당히 짜고 한 게 많거든요. 근데 이진동이가 뉴스버스의 기사도 사실 좀 무리하잖아요. 무리한 기사죠. 윤석열 개입됐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윤석열하고 손준성 정보 뭐 기획관인가 하고 측근이다. 그거 프레임으로 엮었잖아요. 측근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2월 달에. 추미애가 꽂아놓은 사람인데요. 2월 달에 꽂았는데 4월 달에 최측근이었는데 나 고발을 사주할 정도로 그렇게 사람이 박혀버립니까? 추미애가 막은 사람이고. 2달 만에. 그리고 저 민주당 대선 토론회 때 이번에 추미애가 사고 큰 거 하나 쳤어요. 그렇죠. 그 손준성 때문에 청와대 민주당에서 압력을 많이 받았다.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손준성이 누구 편이에요? 청와대에서 민주당에서 압력 넣을 정도면은. 그러니까 추미애가 사고 크게 쳤어요. 그런데도 저 지금
예, 정부 정권들은 입 싹 닫고 있는데 내가 보니까 이 박지원 빨리 제대로 수사해야 됩니다. 지금 윤석열만 제대로 건도 없는데 입건해서 수사하고 있고. 이거 빨리 수사를 해야 돼. 예, 근데 박지원은 아무도 안 하고 있어요. 예, 지금도 계속 증거인멸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날아가는 새도 과거에는 떨어뜨리는 권력이었다는데 요새는 뭐 새도 날지도 않는다고 본인은 얘기했다는데 어쨌든 이 결과를 보면은 호랑이 꼬리를 윤석열이 밟은 게 아니라 이 여우 꼬리. 그러니까 여우 꼬리가 바로 이 조성은이죠. 여우 꼬리가 다 지금 일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요. 호랑이 꼬리가 여우 꼬리네요. 여우 꼬리라니까요. 이게 그래서 저는 박지원의 최순실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비선 라인, 그렇죠, 비선 많죠. 실세 아닙니까? 차는 몇 억짜리 차를 끌고 다니고. 뭐 정치적 수양딸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제도 제가 이야기했는데 그 배정자라고 일제 때 그 유명한 밀정이 있었습니다. 스파이 있었죠. 한국의 마티알이라고 불렀죠. 그 사람이 이또 히로부미 수양딸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정인숙 사건도 있고요. 뭐 그때 우리 박정희 시대 최고 권력층의 또 요거가 이제 정인숙 사건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꼬리예요, 꼬리. 그러니까 이 여우 꼬리는 생각을 못하고 자기가 호랑이 꼬리라는 거예요. 그것도 잠을 잔다요. 호랑이가 지금 불을 켜고 북한을 잘 주시하면서 정보를 수집하고 그 대응해야 하는데 아니 이렇게 한가하니 33살의 젊은 여성 마세라티? 나 이름도 모르겠네. 너무 좋은 차여갖고 이 차 타고 다니는 여성과 뭐뭐야 말하는 롯데호텔 한 끼에 한 2, 30만 원 하죠? 최소가? 1인당 그렇죠. 1인당. 1인당. 그 팁 찍고 오면은 돈병 나와요. 거기도 와인이라도 한잔 하면 100만 원 후딱 넘죠. 훌떡 남다니까 웬만한 사람 월급이라니까요. 그 와인 뭐 이렇게 리스트만 봐도 뭐 대충 제일 싼 게 한 4, 50만 원 하니까. 그러니까 1조 원 걷어서 국정원 나라 잘 지키라고 그랬더니 고급 호텔에서 젊은 여자라는 게 노란하는데 쓰는 거예요. 이거는 사담했다면 노란한 거예요. 사담이면 노란하고 그 본인들은 절대 그 얘기 안 했다고 하지만 이 공작 사주 얘기를 했다면 이건 정치 공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정황 증거가 자꾸 나타나서 저는 박지원 옛날에 그 노무현 대통령 때 대북 송금 수사 받으면서 5억 달러를 그렇죠. 줬죠. 그때 휠체어 타고 한쪽 눈 이렇게 가리고 그 실명한 데서 가장 불쌍한 모습으로 그 병원하고 법원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신문에 많이 났었거든요. 그리고 좀 이따가 이제 연세대 병원에 거기로 이제 또 이감해갖고 거기 가서 입원해 있어요. 저도 한번 가봤는데 멀쩡합니다. 그때 뭐 쇼 했잖아요. 노무현이가 좀 봐준 거죠. 근데 박지원 내년에 무사할까요? 어렵다고 봐야죠. 이렇게 지금 원세훈 그 MB 때 국정원장도 얼마나 그 세게 법원에서 혼냈어요. 국정원장 했으면서 그 국내 정치인 사찰했다고 한 거 아니에요. 지금 박근혜 시절에 국정원장 세 분이 다 갔죠. 감방 신세를 졌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지원 이 국정원장의 하는 행동을 보면은 이 꼬리가 지금 완전히 밟은 게 아니라 꽉 잡혔어요. 누가 보더라도 저보다 수사라고 하더라도 수사관들 데리고 며칠만 더 두면은 이건 꼬리를 이제 꼬리고 몸통을 딱 잡을 수가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도마뱀처럼 지금 꼬리를 자르려고 한다는 모양인데 호랑이 꼬리가 아니라 도마뱀 꼬리가 지금 돼가지고 이게 자르려면은 미국으로 가버리셔야죠. 근데 이번에 또 국민의힘에서 그 얘기까지 했잖아요. 출국 금지시켜라. 그렇죠. 조성은이가 이게 말폭탄이에요. 전 언론사 인터뷰로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과시욕이 있는 것 같은데 엊그저께도 인터뷰하면서 그랬잖아요. 그 대화방 폭파했다고. 제보자가 폭발을 했대요. 제보자가
그 대화방이 있어야지 증거가 되잖아요. 근데 폭발을 했대. 그럼 이거 공수처 수사 아무래도 그 증거 잘 안 나와요. 왜 폭발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메시지에 자기가 나 국정원장 박지원이나 자기한테 구린 게 많은 거예요. 예? 여러 가지 얘기들이 그렇죠. 있었다고 그러니까 봐야죠. 그 윤석열한테 불리한 것만 착 다운하고 또 경우에 다운하다. 따라서는 조성은이가 그 당시 미래통합당의 선대위 부위원장이고 네. N번방 네. 특위 네. TF의 일원으로 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네. 거의 네. 팀장이다시피 네. N번방 사건에. 네. 그때 4.15 총선 때 이해찬, 김어준이가 네. N번방 가지고 냄새가 난다고 그렇죠. 여러 차례 뭐 경고성을 발했어. 네. 네. 그 정보가 어디서 나왔을까? 이런 것들 하면 그 대화방을 열어보면은 다 나올 수가 그렇죠. 있거든요. 네. 김웅호하고도 또 무슨 그렇죠. 얘기를 했는지 알 수. 네. 김웅 자체도 지금 좀 애매모호한 사람 아닙니까? 김웅도 그러니까 조성은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우리는 모르죠. 저렇게 기억이 안 난다고 할 정도니까. 총명한 뭔가, 검사 네. 출신 젊은 네. 의원이 네. 기억이 안 난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도 다 기억나는데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면은 윤석열을 보호해 줄 수는 있는데 자기가 구린 게 나와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예측도 가능한데 아까도 얘기하다가 중지했습니다만은 조성은의 말폭탄 며칠 전에 또 그런 얘기했어요. 검찰에 내부 고발자가 있다. 예. 또 제3의 성명불상 인사가 있다. 예. 이것도 또 그런 얘기를 조성은이 어떻게 지가 알아요? 어디서 정보가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보나마나 박지원이나 어디서 더불어민주당은 별로 관계 없잖아요. 대검 이런 데서 흘리고 있는 거 그렇죠. 근데 검찰에서. 대검은 왜 조성은한테 흘리겠어요? 그러니까 조성은이가 33살짜리가 대검 한동수 감찰부장한테 전화를 해요? 대검 부장이 아무 전화나 이렇게 받아줍니까? 합리적인 유추는 뭐냐? 박지원이가 얘기했겠죠. 한동수한테 그거 좀 잘해드려. 어? 굉장히 우리 정권으로서는 중요한 일이요. 예. 그러니까 공익신고도 빨리 서둘러서 하고 저렇게 난리친 거 아니에요. 중요한 일이라고 예. 그 정도 했을까요? 이건 네. 나라의 운명에 걸리고 정권의 운명에 걸리고 당신의 운명이 걸린 그렇죠. 거야. 정권 넘어가면 당신 죽어. 윤석열 대통령 되면은 너나 나나 다 깜빵이야. 문재인도 깜빵이고 다 가는 거야. 우리 핵폭탄 맞는 거야. 뭐 그랬으니까 한동수가 공익신고자 저렇게 서두르고 권익위도 신고도 안 하고 자기가 처리했겠어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박지원, 조성은, 이진동 이 세 명이 게이트가 있는 거죠. 예. 그 이진동 뉴스버스도 그 옛날에 김건희, 윤석열 부인 인터뷰한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랑 이 조성은이가 또 접촉한 것도 뭐가 있나 하고 또 접촉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이 전반적인 이런 흐름을 보면은 이제는 박지원이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구나. 네. 말하자면 여우꼬리를 잘 감췄어야 하는데 네. 여우꼬리가 드러나서 네. 이제는 몸통이 잡히게 생겼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네. 정권이 바뀌기 전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거 그렇죠. 날아가겠구나 하는 느낌까지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날라가고 요것도 가능성이 있죠. 문재인도 그렇고 저쪽에 이재명이가 네. 대선 후보가 되는데 박지원이가 계속 이거 문제가 되면은 잘라. 그렇죠. 하면 그날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박지원 멀지 않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하느님이 박지원한테 감옥 한 번 더 보내려고 크게 떡 하나 준 거예요. 국정원장 떡 크게 하나 줄 테니까 너 이거 시컷 먹어. 예? 근데 그 떡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예. 그걸 즐긴 거죠. 예. 어쨌든 이번에 컷오프에서 떨어진 장성민 후보가 네. 박지원 국정원장이 또 휠체어 타고 법정에 드러나드는 꼴을 안 봐야 하는데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제가 어디서 얼핏 네. 본 것 같은데 아마 안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결론적으로. 상황이 그 사찰 정보를 줄줄줄 흘리고 다니고 조성은하고도 자꾸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피해 나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공수처도 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는데 일단 수사해봐. 언론에 많이 나오니까 수사해봐. 박지원은 구체적으로 모사 꾸미게 나타나는데 모르세. 이걸 국민들이 납득하겠어요? 네. 아무튼 박지원의 운명이 경각에 달렸다. 예. 이렇게 일단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예.